오늘 영상의 두 가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언어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는가? 둘째, 그 언어를 담는 미디어, 대표적으로 책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꾸는 장치가 될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위해 올해 소명출판에서 나온 두 권의 책을 함께 소개해 보려 합니다. 한 권은 근대 일본의 번역론, 제목 그대로 근대 일본이 서구를 만나면서 무엇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 번역이 일본어와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사유를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구성해 놓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다른 한 권은 책의 근대. 이 책은 질문을 이렇게 풀어갑니다. 책은 무엇인가? 책은 단지 글이라는 정보만 담은 상자인가? 한 걸음 나아가 책은 하나의 도구이자 기계, 그와 같은 하나의 장치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그 장치는 근대인을 어떻게 훈련했는가? 책이라는 매체는 우리의 감각과 사고를 어떤 식으로 조직해왔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책을 펼치면 내용이 잘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노겐스케의 책의 근대는 책을 단순히 정보를 담는 그릇으로 보지 않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목차, 색인, 페이지 번호, 머릿말, 장 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거의 의식조차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목차가 있다는 것은 그 세계를 항목화해서 보게 만든다는 뜻이고, 색인이 있다는 것은 지식을 검색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페이지가 있다는 것은 읽기나 지식 습득, 그 배움의 과정을 하나의 선형적 이동의 과정 안에서 훈련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장과 단락의 구분은 사고를 단계적으로 배열하도록 요구하는데, 머릿말, 본문, 후기라는 구조 자체가 텍스트의 세계를 인과적인 흐름으로 이해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책에서 소개된 한 가지 이야기로서 이 책에는 활판 인쇄와 제본 방식의 변화가 묵독이라는 읽기 습관을 강화시키게 됐는데, 그럼으로써 공공의 자리에서 소리를 통한 책을 들음의 방식을 넘어 책이 혼자 조용히 읽어나가는 개인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기도 했다는 맥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책은 스스로 생각하는 몸을 만들어내는 장치로서 기능되는 것이죠. 이렇듯 생각은 종종 내용뿐 아니라 형식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일본 근대소설들의 등장과 역사적 변형 과정을 통해 바로 그 형식의 힘을 보게 하고, 인간이 그 형식에 얼마나 깊이 또 쉽게 길들여질 수 있는지도 대묻게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근대 일본의 번역론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회, 자유, 개인 같은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저자 중 하나인 야나부 아키라가 말한 카세트 효과는 이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새로운 번역어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의 울림과 형태, 즉 형에 먼저 이끌립니다. 카세트는 프랑스어로 보석 상자를 뜻합니다. 예쁘고 정교한 상자를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도 뭔가 귀한 것이 들어있을 것처럼 느껴지죠. 번역어도 비슷합니다.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그 말이 풍기는 권위와 분위기에 먼저 매혹됩니다. 특히 메이지 시기에는 서구 개념을 한자 조합으로 옮기면서 말은 생겨났지만 그 말이 가리키는 세계는 천천히 학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트렌드에 따른 허세풍의 말이 사용됨에 대한 지목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언어는 원래 그런 방식으로 세계를 바꿔낼 수 있는 힘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언어는 의미가 완전히 고정되기 이전부터 이미 현실을 조직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번역은 세계를 옮기는 일인 동시에 세계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의 상황이 빗대보자면 프롬프트, 에이전트, 얼라이먼트 같은 단어들은 그 의미를 완전히 납득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단어를 듣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 사용하게도 될 겁니다.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미 어떤 세계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될 거고요. 다시 두 책을 나란히 놓아봅니다. 소사이어티, 사회가 사회로 번역될 때 그 둘은 결코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던, 근대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역은 등가를 만드는 대신에 어떠한 새로운 사유의 습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번역어들은 단순한 하나의 단어들로서만이 아니라 그 단어를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 루틴이 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책의 근대의 통찰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번역된 개념이 사회에 퍼지려면 그것을 담는 물리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책이라는 매체, 인쇄 기술, 출판 산업, 교육 제도, 번역이 소프트웨어라면 책은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며 가속되었던 현장이었던 거고요. 서구의 개념을 번역해야 했고 그 번역을 사회 전반에 퍼뜨릴 물질적 장비가 갖추어져야 했습니다.
언어가 만들어지는 방식과 책이 인간을 훈련하는 방식이 서로를 들어올리며 확장되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죠. 동아시아가 근대를 통과하며 겪었던 구조적 장면이기도 합니다. 서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말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지식을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 근데 일본은 이를 응축해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AI 번역이 점점 더 정교해지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는 번역을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번역이 너무 매끄럽기 때문에 이미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상황에 더 자주 놓일지도 모릅니다. 번역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과해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다시 질문할지는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근데 일본의 번역론을 읽으며 저는 번역이 기술로 활용되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번역을 통해 개념 또는 그것의 세계를 소유한 것처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번역은 개념을 가져오지만 그 개념을 우리 삶 속에 정착시키는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러한 번역된 언어 앞에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그 불안정성을 의식할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어떤 학제의 전공자라면 내가 사용하는 개념이 정말 어떠한 면밀한 사유의 결과물인지, 아니면 혹시 번역된 개념을 능숙하게 다뤄내는 기술들에 불과한 것, 그에보다 가까운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이미 정리된 용어를 정확히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특정 연구자만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AI가 대신 옮겨준 세계를 우리는 손쉽게 소비합니다. 요약된 개념과 매끄러운 문장을 읽으며 마치 그 세계를 이해한 듯 느낍니다. 그러나 번역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사유하고 삶과 연결하고 다시 질문할 것인지는 이제 시작되어야 할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책의 근대를 읽으며 저는 책이 사고의 속도와 방향을 훈련해왔다는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활판 인쇄, 장정, 묵독의 확산은 단지 기술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변화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AI라는 새로운 장치는 또 어떤 사고방식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읽어가다가 또 함께 소개하는 일이 의미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의 번역론이 근대의 정신을 다룬다면 책의 근대는 근대의 신체를 다루는 것이었으니까요. 하나는 개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우리 사이에 전용되는지를 보게 하고, 다른 하나는 그 개념이 어떤 형식과 매체를 통해 인간을 훈련해 가는지를 보게 하는 듯 했습니다. 만약 근대가 번역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면 동시에 그것은 그 개념을 담아낼 형식을 발명하는 과정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AI라는 매체가 우리의 읽기와 쓰기, 번역과 요약의 속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내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정말로 원래부터 내게 당연했던 말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책을 읽는 방식, 목차를 따라가고 밑줄을 긋고 핵심을 요약하고 그것들의 어떤 인과들을 정리하는 방식은 정말 내 고유의 습관인가? 아니면 책 또는 AI라는 장치가 계속해서 나를 훈련하고 있는 결과인 것인가? 그리고 이제 AI 번역이 정교해지는 시대에 번역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 문장의 옮김을 넘어서 개념을 공동체가 어떻게 합의하고 어떤 형식으로 반복하고 어떤 매체를 통해 체화해 갈 것인가의 문제로 그러한 질문들이 옮겨가야 하는 것은 아닐지, 저는 책이라는 미디어가 단지 물성을 가진 물건으로서만이 아닌 우리의 사고와 습관을 바꾸는 장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번역은 단지 언어를 옮기는 일일 뿐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층위를 다시 세팅하는 작업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AI 시대에 책 읽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이 떠오른다면 저는 오히려 이런 책들은 더욱 필요해질 수 있다고 느낍니다. AI가 바꾸는 것은 번역의 정확도만이 아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형식 자체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러한 형식을 한 번쯤 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요.